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선별적 긴급 재난소득을 편성합니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경남의 기업들 사정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립공원공단은 동참을 미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은 곧 임대료 인하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들은 공약과 정책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책 선거는 사라지고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선별적 긴급 재난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와 서울시 등은 잇따라 긴급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경남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돕기 위해 선별적 긴급 재난소득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 즉 경남 지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그 소득 이하의 모든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지방 재정의 한계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보편적 재난소득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택한 겁니다.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달 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1인 자영업자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등 기존의 정부 지원책으로 돕기 어렵던 사람들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긴급한 재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정 자금의 성격과 그리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기 위한 내수 진작 대책이 포함된 예산은 여러 가지 재해나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과 예비비 등을 포함해 1,000억에서 1,50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남도는 재난소득이 가계는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도록 현금 대신 제로페이를 포함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선별적 긴급 재난소득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 있지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중앙정부에서 보편적 재난소득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역 기업들의 사정도 크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기업들 대부분은 지금의 상황을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체감할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착기에 들어가는 유압 부품이 공장 한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평소보다 공장 가동률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납품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부품이 그대로 쌓인 겁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 회사는 신규 직원 채용을 하지 않는 등 비용을 줄이고 있지만 매출은 지난해의 절반 밑으로 줄었습니다. 외부는 그래도 내수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돌아갔는데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게 더 이제 불안한 거죠, 사실은. 창원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코로나 사태가 사스나 메르스보다 심각하다고 느낄 정도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바닥 수준입니다. 응답 기업의 77% 이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고 채용 설비와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도 절반 가까이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발표하고 경상남도와 각 지자체별로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 입장에선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 일선에서 이를 실감할 수 있도록 정말로 최대한 빠르게 지금 집행을 해주는 것이죠. 특히 경남은 제조업 비율이 높고 중국과의 거래도 많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원자재 수급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정상 궤도로 올라오기까지 상당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소상공인들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어제부터 시중은행도 특례보증 상담과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하루 평균 400건 정도였던 상담 신청이 3월부터는 1000건 이상으로 폭증해 보증서 발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에서도 특례보증 상담과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절기상 춘분입니다. 경남 지역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다만 여전히 건조주의보는 발효 중이라서 대기 상태가 무척 건조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맑은 날씨에 완연한 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졌지만 낮 기온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4도, 진주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6도, 진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하늘 표정 좋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도, 양산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8도, 창녕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0도, 산청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7도, 합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 동안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극복하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임대료를 대폭 내리기로 하며 운동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동참을 미뤄온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남해 금산 주차장. 차량 몇 대 없이 텅 비었습니다. 주차장 매점을 찾는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코로나 지금 발생한 이후로는 전혀 손님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에 그 외상이 10,000원도 팔까 말까 이래요. 환경부 소유로 국립공원공단이 임대한 매점의 임대료는 월 1,200여만 원, 연간 1억 4,800만 원입니다. 임대료 인하를 건의했지만 돌아온 건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었다고 임차인은 말합니다. 환경부 쪽에서 아직 이런 방침이 없다고 막무가내 그러면 기다려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민간의 임대료 인하를 지원하고 국가와 공공기관 소유의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고 발표한 건 지난달 말. 국립공원공단은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103개 임대료 인하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임대료 인하를 미뤄왔습니다. 매점, 주차장 같은 전국 국립공원 임대시설 64곳에 올해 예상 임대 수입은 13억 원. 정부 방침대로 6개월치 임대료를 30% 내리면 줄어드는 수입은 2억 원가량으로 연간 1,800억 원인 공단 운영비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착한 임대인 정책의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민원이 일자 국립공원공단은 곧 임대료 인하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일괄해서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감면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좀 미룰 게 아니고 빨리 좀 이렇게 판단해서 혜택을 주자. 국립공원공단은 재정이 열악한 탓에 임대 수입을 모두 운영비로 충당하는 구조여서 임대료 감면 검토 기간이 다소 길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NC다이노스의 구장시설 공사를 맡은 다른 지역 업체 직원 1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 같은 층에 머물렀던 NC협력업체 직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C팀 선수 중 1명이 어제 훈련을 마치고 인후통과 발열 증상을 보여 NC 측은 검사 의뢰를 맡기는 한편 마산구장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공약과 정책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뒤늦게 정당과 후보들도 공약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알릴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총선 후보들은 대면 선거 운동과
집회 모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공약과 정책 홍보는 뒷전입니다. 유권자들은 누구를 뽑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선거는 이제 공약을 듣고 저희가 투표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어떤 공약이 나오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깜깜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후보자들의 객관적인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어려워서 여러 가지 유권자들이 판단하기가 힘든 선거가 되지 않을까.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뒤늦게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릴 방법은 부족합니다. 지역의 핵심 현안에 대해 아예 공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부산시당은 신공항 이전을 기대하며 관련 공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남권의 공항 문제가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되면은 진정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은 총선 공약으로 또 총선의 이슈로 해서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뺀 것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해지역 후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결정이 유효하다며 총선 공약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 계획에 힘을 실어줄 계획입니다. 각 정당의 총선 후보가 확정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공약 발표가 예상되지만 유권자와의 접촉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최악의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제조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10개 분야 119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도당은 어제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남 주력 산업인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 인력 양성을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고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추가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932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공장 500개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당 신규 구축 최대 1억 4천만 원, 고도화는 최대 2억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개학 후에 발열 증상이 있는 학생들을 점검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100명 이상인 학교 670여 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보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초엔 600명 이상 275개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해 100명 이상 학교로 기준을 넓혔으며 1000명 이상 학교에는 2대씩 보급할 예정입니다. 도내 대학들에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총학생회는 코로나19 대응기금으로 740여만 원을 모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전달했습니다. 창원대학교도 대학 구성원들과 총동창회가 1,140만 원을 모아 창원시에 기탁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의료진들의 식사를 비롯해 방호복과 마스크 등 물품 지원과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학교 개학 연기로 판로가 막힌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진주시는 다음 달 초까지 풋고추와 피망, 애호박 등 8개 농산물로 꾸려진 친환경 농산물 3.2kg 한 박스를 일반 판매 가격보다 30% 저렴한 29,000원에 판매한다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는 운동에 함양경찰서와 농협, 축협, 교육지원청, 함양제일고 등 6개 기관이 동참했습니다. 함양군은 그동안 보로니아와 튤립 등 화분 1,500여 개를 구입해 사무실에 비치하고 1인 1화분 갖기 등을 통해 화훼 소비 촉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가 길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 지하도 상가에 대해 임대료 3개월분과 관리비 6개월분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당초 중앙 지하도 상가에 대해 임대료 납부를 오는 8월로 연기하기로 했지만 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의령군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5월 군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은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군세인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합니다. 밀양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25억 원, 교통환경 개선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각각 6억 원 등 모두 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산청군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전입자 세대와 출산, 결혼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인구 정책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전입 세대에는 최고 30만 원, 결혼 장려금은 400만 원을 지급하고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학생과 기업체 근로자에게도 30만 원의 전입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김해 지역이 인구수 대비 약국수가 적어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김해시가 휴일 당번 약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김해시는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휴일 당번 약국을 현재 29곳에서 76곳으로 늘리고 경상남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국 한 곳당 250매인 공급 물량을 더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